우리 2026년의 불펜진을 예상할 때 이 세 명은 작년에 아예 없었습니다. 이 전력 전망편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폭넓게 어떠한 전력으로 내년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준비한 히어로즈 전력 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과부하와 붕괴, KBO 역사상 최악의 불펜이다. 스태티즈 기록에 따르면 일단 작년 불펜 평균 자책점 보시다시피 여기 1로 되어 있는데 10이다. 가장 불펜 평균 자책점이 높았다라고 봐야겠죠. 5.79. 그리고 불펜 구원투수 WAR KBO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7.65. 송성문이 8.58이었는데 불펜이 마이너스 7.65다. 불펜이 단독적으로 못했다기보다는 선발이 망가지니, 선발이 무너지니 연쇄적으로 불펜까지 무너지는 거죠. 선발이 5이닝을 못 채우는데 선발이 3이닝 4이닝 하고 물러나는데 거의 알칸타라 하영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늘 가슴 졸이며 마음 졸이며 봐야 했던 시즌.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불펜에 과부하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우리가 워낙에 젊은 선수들도 많고 사실은 믿을 만한 투수가 적은 팀이었는데 근데 선발 투수까지 이렇게 일찍 무너져 버리니 뭐 감당할 재간이 없었던 시즌이었다. 이용타의 후과를 제대로 본 거죠. 선발 투수 외국인 한 명으로 시작한 키움 히어로즈 2025 시즌이 결국에는 불펜에 와르르 나왔다면 불지르고 볼지라고 뭐 이런 우리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정말 역대 최악의 불펜 투수 기록 WAR을 우리가 기록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좌완 불펜 부재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겠지만 WAR 0 이상인 좌완 불펜 투수가 전무합니다. 윤석원이 마이너스 0.15. 이 밑에가 김성민이에요. 김성민이 마이너스 0.2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을 원포인트로 잡아낼 만한 선수가 사실상 전무했다. 승리에 기여한 우리 좌투수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펜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후의 보름하죠. 우리 설종진 감독 대행이 이제 부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막 불펜을 엄청나게 갈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승우 선수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 마지막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주승우 없이 치렀죠. 이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됐죠. 조영건 선수라는 또 가능성 있는 선수를 또한 우리가 발굴? 어쨌든 그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지만 마무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불펜진에 거의 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승우 선수는 군입대를 했죠. 얼마 전에 뭐 군복 입은 사진도 본인이 올렸던데 일단 마운드가 선발부터 해서 와르르 거의 도미노처럼 무너졌기 때문에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지난 시즌 히어로즈의 불펜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작년 시즌에 이런 처참한 불펜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행 중 다행이다. 정말 이 선수들 없었으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할 뻔했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큰 기대가 없었는데 정말 잘 성장해준 스텝업해준 3인방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좀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이 여럿 있었지만 저는 이 세 명을 꼽고 싶어요. 작년에 오석주 선수 책을 읽고 아침마다 독서를 하며 갑자기 일취월장 믿을만한 불펜 선수가 된 우리 오석주 선수를 비롯해서 조영건 선수, 주승우의 빈자리를 또한 작년 시즌에는 조영건 선수가 막 선발로 갔다가 불펜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오스틴의 타구에 발을 하고 맞은 뒤 큰 부상이 아니어서 일단 다행이었고 근데 뭔가 그때가 모멘텀이 되어서 이 선수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승우 선수의 빈자리를 나름 잘 메꿔주면서 이 선수의 성장을 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윤석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1군에서 이 선수 진짜 여러분들 뭐 좋은 투수라고는 여러분들 또 기대했던 분들 많으셨겠지만은 이 선수가 이게 된다고? 윤석원이 이게 된다고? 시즌 말미에는 한 이닝은 믿고 볼 수 있는 우리 좌투수가 한 명이
탄생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무 입대를 노렸습니다. 상무 입대를 지원도 했고 합격도 했는데 이제 부상 여파로 결국 상무 입대를 포기하는 바람에 뭐 저희 히어로즈 팬분들은 좋죠. 어쨌든 2026 시즌에 우리 믿을 만한 좌투수 한 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 우리가 참 보기 어려웠고 힘들었음에도 이 세 선수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었음에 굉장히 다행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은 아마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야 해요. 자, 그럼 올 시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가 옵니다. 짜잔, 군 전역 불펜 3인방이 내년 시즌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리보 김재웅 선수가 있고요. 좌완 선발로도 던졌던 감자 이승호, 학사 투수 오타니가 스위퍼를 던져대며 우리나라에는 스위퍼 던지는 투수가 왜 없냐, 나도 스위퍼를 배워보자 하면서 한때 스위퍼 열풍이 불었던 그 시절, 와, 국내 투수 중에서 이 정도의 스위퍼를 구사하는 선수가 있었나? 바로 김성진 선수. 우리 2026년에 불펜진을 예상할 때 이 세 명은 작년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는 모두 나름대로 히어로즈에 있을 때 진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상수였던 선수들입니다. 롤은 조금씩 달랐지만 본인이 맡은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한 이 세 선수가 히어로즈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는 시즌 출발을 같이 할 수 있고 이 선수들 외에도 또 복귀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김준형 선수. 여러분들 이 이름이 많이 좀 잊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막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못해서, 하지만 공이 빠르고 충분히 이 선수도 잘만 성장해 준다면 너무 가능성이 있는 좋은 투수인데, 이명종, 쫑쫑이 이명종 선수. 빠르지 않은 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구들을 섞어 던지면서 공격적으로 피해가지 않고 공을 던지던 우리 이명종 선수가 전역을 합니다. 2026년 3월이고요. 물론 당장 복귀는 어려웠기 때문에 시즌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몸이 만들어지는 대로 복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김동욱 선수입니다. JK 김동욱 2024 시즌인가요? 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희의 또 불펜에서 거의 그때 후반기를 혼자 그냥 씹어먹다시피 한 선수입니다. 김동우 선수. 얼굴은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던지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졸 출신입니다. 홍익대인가요? 그리고 주승빈. 자, 주승우는 떠났지만 주승빈이 옵니다. 공이 굉장히 빠른 투수고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26년에 전역하고 뭐 아마 이제 이 선수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이 돼줄 만한 우리 군 전역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다. 우리 이런 변화들이 있다. 이거는 일단 짚고 갑시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작년과 달라지는 또 변화가 사실 안치홍보다도 저는 더 의미 있고 잘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바로 이 박진영, 롯데에서 한때 마무리까지 했었던 박진영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한화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2군 경기 보신 분들은 배동현 선수 공 괜찮다,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 두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도 어쨌든 26년 불펜진에 또 힘을 더해줄 선수들입니다.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수들의 양적 질적인 향상이 일단은 이루어져요.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선수들이 1군에 이름을 올릴 것 같은지 쫙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군에 아마 이런 선수들이 내년 불펜에 자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이 선수들 중에 일부는 또 선발 테스트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선수들이 내년에 히어로즈의 1군에 어느 정도는 머무르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6 시즌에 조금 작년보다 나아지려면, 그래요, 선수들도 많이 돌아왔고 작년보다는 분명히 면면을 봐서는 나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히어로즈의 26 시즌 필승조 예상입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내년에 역할을 명확히 해야 돼요. 물론 작년에 그럴 여지도 없었지만 선발이 무너지니까 막 이 선수 갔다 저 선수가 마무리했다, 누가 저 롱릴리프 갔다가 패전조 했다가 막 누가 어떤 역할인지도 모른 채 정말 그 무계획적인 무자비한
예, 투수 운용. 그러다 보니 심지어 원종현 선수가 나이 제일 많은 선수가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나. 이제 올 시즌은 선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조금은 더 명확히 하고, 몰라요. 시즌 치르다 보면은 그것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강팀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어진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안에서 변수가 있는 것이, 필승조를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구축을 해놓고 캠프 때 한번 옥석가릭을 해보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요 정도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윤석원 선수, 오석주 선수, 돌아온 하리보 김재웅 선수. 저는 마무리를 일단은 조영건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에 마무리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마무리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본인 나름의 멘탈이 있어요. 조영건 선수가 마무리를 가고, 그리고 히어로즈가 늘 그랬듯이 사실 마무리보다 더 센 투수를 그 앞에 붙이는 게 히어로즈의 전통 아닌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 주승우 선수도 우리 작년 시즌에 갑자기 8회에 나오고 원종현이 9회에 나오지 않나? 그리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상우 선수가 8회에 나오고 9회에 주승우 선수가 나온다거나, 조영건 선수가 마무리로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재웅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선수라고, 보여준 것이 있는 선수라고 본다면은 김재웅 선수이기 때문에 뭐 요런 흐름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발 투수가 뭐 6이닝까지 던져준다라는 전제 하에 남은 3이닝을 오석주, 윤석원, 그 다음에 김재웅, 조영건, 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서고, 물론 오석주, 윤석원 선수, 조영건 선수 작년보다 좀 더 잘 해줘야겠죠. 더 믿을 만한 모습 보여줘야겠지만, 김재웅 선수도 이제 실전 경험이 조금 그간에 없었는데, 이 선수도 부상이 있었고, 그것이 관건, 또 변수라면 변수이겠지만, 자, 추격조 뭐 롱릴리프로 일단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떤 활용인지는 여러분도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 저는 5명을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수는 5명인데, 뭐 김성진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박진영 선수는 사실 저는 여기서 좀만 박진영 선수가 진짜 본인의 예전 롯데 폼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필승조로 가도 무방한, 저는 9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원종현 선수는 작년에 너무 많이 던졌어. 틈만 나면 원종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원종현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전역도 하고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원종현 선수를 뭐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금 추격이 필요한 상황이나 조금 이닝을 먹어줘야 될 때 이렇게 조금씩 기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김성민 선수, 작년에 사실은 좀 우리가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뭐 이승우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어떤 상태일지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실전 경험이 조금 최근에 없었던 선수들에게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승우 선수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불펜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원래 자리였던 선발까지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보단 나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많은 이닝을 던졌던 박윤성도 없고요, 이준우도 없습니다. 전준표도 없고요, 윤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사실은 윤현이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저연차 선수들이 너무 많이 던졌지 작년에. 히어로즈의 그 불펜의 그 처참한 상황 때문인지. 근데 굳이 그 선수들까지 안 가도 검증된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버텨줄 수 있는 선배 투수들이 이렇게나 많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큰 힘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밑바탕 위에 이러한 좀 토양 위에 신인 선수들이 커야죠. 와서 볼질을 하더라도 1이닝도 못 맞고 내려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일단 이렇게 라인업이 준비가 돼야 저연차 선수들이 여기서 뭐 팀 그 경기 상황에 따라 와서 부담 없이 던지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내려가죠, 2군. 그리고 2군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올라올 선수가 올라와서 1군에 좀 버티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좀 순환이 돼야지. 자, 그리고 성장하라, 그로우업. 이제 이 선수들이 잘 커줘야 돼요. 이 선수들이 지금 우리 팀의 미래입니다. 이제 진짜 파릇파릇한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작년에 너무 많은 이닝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1군에 오래 있었어. 처음 맞는 모습, 볼질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잠깐 착각을 했어. 특히나 윤현, 김서준, 박정호는 이제 1년차 선수들인 걸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처맞냐, 왜 이렇게 볼질하냐. 물론 첫 해부터 잘하면야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이제 첫 시즌이기 때문에 프로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바라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선수들이 성장하면 좋겠어요. 손현기는 제가 진짜 너무 믿었던 선수고 미는 선수였어요. 예, 작년 이맘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현기 선수 기대하는 선수였어요. 투수 쪽에서 좋은 공을 던진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손현기 선수도 조금 더 성장해 줘야 되고, 지금 여기에 언급 안 한 선수도 많아요. 지금 이제 모았으면 많이 모았어. 솔직히 육성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기대하는 두 선수가 있다면, 좌완으로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코리안 헤이스 박정호 선수와, 그 다음에 우완에서 가능성 있는 투구를 이어가는 김동규 선수. 피지컬도 너무 좋고, 이 두 선수 모두 피지컬이 월등하죠. 예, 압도적인 피지컬로 빠른 공을 뿌려대면서, 박정훈 선수는 작년 이제 거의 시즌 마지막에 한 2번 정도인가요? 선발 기회를 잡았고, 시즌 초반에 그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 맞추고 타자 맞추고 막 그랬던 제구 불안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된 시즌 말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동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흔들려. 주자 나가면 흔들려. 주자 나가면 막 밸런스 무너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이 두 선수는 진짜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발로도 커야죠. 예, 저는 우리 선발도 빠른 공 던지는 선발 이제 안우진 말고 또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실상 지금 히어로즈의 5선발 자리는 제가 선발 투수 예측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현우 선수를 제가 5선발로 뽑긴 했지만 정현우 선수가 풀타임으로 5선발을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체력 안배도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 다른 선수들이 5선발 또는 6선발로 올라와서 시험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그 후보군으로 보자면 제가 박주성, 김윤아 선수 얘기했지만 그 말고도 이 두 선수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고, 전주표 선수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라! 사실 제가 원종현 선수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 나이에 정말 열심히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히어로즈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불안하지만 욕할 수도 없어. 이닝 관리가 되고, 원종현 선수도 진짜 해온 게 있는, 밑바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가 들어가고 본인의 롤이 명확하게 들어가면 NC 때 모습의 반의 반이라도 좀 더 나와주면, 김성민 선수는 얘기가 좀 다르죠. 예, 말씀대로 24시즌에 고생했지. 너무 많이 났어. 뭐만 하면 김성민 나오고. 물론 잘해줬어요. 근데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에는 거의 안 보였죠. 예. 일본어 잘하더라. 여러분 유튜브 어제 올라온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슨 일본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어를 막 하면서 유토랑 얘기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일본어만 잘하면 안 되고, 일본어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유토 통역할 거야? 아니잖아. 원래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해야 된다. 하지만 이 두 선수에게 지어진 부담은 분명히 작년보단 덜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2026 불펜 투수 전력 총평으로 별 3개 줍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분명 작년보다는 확실히 불펜진의 성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마무리 주승우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지가 중요하다. 작년에 비해 안정된 선발진을 갖췄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불펜의 과부하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발 투수가 내려간 후에 역할 분담, 필승조, 추격조, 롱 릴리프, 선수의 특성에 맞게 잘 역할을 부여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정말 계획을 가지고 훈련하고 육성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계산이 서는 라인업을, 그런 명확한 역할이 부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성장세가 더딘 투수들, 특히 제구 쪽에서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이번 시즌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김재웅, 이승호, 김성진 등의 군 전역 선수가 그간의 실전 공백을 극복하고 얼마나 원래의 모습대로 안정적인 피칭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그간의 몸을 만들었고, 또 스프링 캠프 때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땅 개막하고 이제 본인이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시즌을 맞이하는지, 군대 가기 전에는 없었던 ABS가
또 여기 얼마큼 잘 적응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밝은 면과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공존하지만 그래도 별점 3개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불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히어로즈 26년 불펜 투수 전력을 예상해 보는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재밌게 보셨나요? 다소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내년에 나쁘지만은 않다, 희망이 있다 라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